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합니다.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반란표가 나왔다는 사실에 정말로 절망감을 느낍니다. 분열은 끝까지 막아야 합니다. 당 지도부 총사퇴 결의가 있었습니다. 장동혁, 김민전, 인요한 그리고 진종호 최고위원이 현장에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당내 그 탄핵안 가결이 되고 끝난 다음에 의총을 했는데 그 의총장 안에서 상당히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격한 반응이 나왔고 지금은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탄핵에 찬성한 의원은 당원권까지 정지해야 된다. 지금 저기 보면은 뭐 최고위원들의 직후 의원총회에서 나온 발언들 굉장히 친한계에 대해서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제 한동훈 대표의 비서실장 박정아 의원이 예. 그 의원총회에서 격앙된 의원들이 당대표 오라 그래라. 오라고 그러니까 그래라. 자기도 이제 쉽게 말하면 모시고 오기가 불편하니까 그 자리에서 나 비서실장 사퇴한다. 그리고 심지어 몰빵까지 날아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성동 원내대표가 직접 가서 예. 한동훈 대표를 설득해서 그 청장에 모신 겁니다. 아, 그 과정이 그렇게 됐나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내가 뭐 계엄을 했나요? 내가 뭐 탄핵 찬성을 뭐 했나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불을 지른 거죠.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의 참 이게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이렇게 선포하고 정말 위헌위법적인 그런 판단을 국민들과 바로 계엄 해제를 통해서 아까 최재성 수석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거기까지는 그래도 소신 있는 정치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경험한 집권당 보수정당으로서 예. 또다시 우리가 또 만든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트라우마를 떠나가지고 상당히 자존심도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이 의원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질서 있는 퇴진을 하자. 그래서 TF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양수 위원장이 2월 퇴진 4월 대선 또 3월 퇴진 5월 대선 이 안을 가지고 또 흘려봤잖아요. 예. 자, 그러면 그때 한동훈 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와 또 중진 의원들 그 많은 흔히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을 설득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설득하자. 대통령이 질서 있게 퇴진을 함으로써 국정 공백이나 혼란을 우리가 막아내는 그런 집권당의 도리를 다하자. 예. 그런 정치력을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냥 한동훈 대표대로 판단해버리고 그렇게 또 본인이 그 TF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서 TF를 꾸려가지고 그 안을 만들어라 그랬으면 그걸 의원들하고 소통해가지고 대통령을 설득 이해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그 노력 제대로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헌재에서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뭐 대체적인 부분은 힘든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집권당인 국민의힘에서 바로 대선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든 현재 결정이 나오고 난 이후에 판단하지만 천하에 그래도 우리 국민들로부터 상식적으로 저런 사람 정도는 우리가 모셔도 그래도 조금 이해를 받지 않겠냐 그런 측면이라면 그 대상에 한동훈 대표를 넣고 판단하기는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좀 어렵다 그 이야기인 거죠. 어렵다. 그러면 이후에 여권 국민의힘의 상황은 그 아까 그 8년 전에 탄핵 트라우마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한번 겪었어요. 겪은 이후에는 그러면 그때하고는 좀 달라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번에 이 윤석열 대통령을 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많이 이렇게 빗대고 했잖아요. 이번에 국민의힘이요 벌거벗은 여당이 됐어요. 이 수치 국민들의 80%는 탄핵 찬성, 국민의힘 의원들의 80%는 탄핵 반대 표결을 했어요. 예. 퍼센테이지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국민들은 탄핵해야 된다고 하고 그 동기도 그 이유도
불법적 반헌법적 계엄이잖아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또 다른 사안이에요. 예. 그래서 압도적인 국민 다수가 탄핵해야 된다. 근데 국민의힘 보니까요. 압도적인 다수가 탄핵 부결이에요. 반대예요. 예. 이 간극.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반반이었어요. 탄핵 찬성 반. 그 당시 이제 예? 국민의힘이. 그 다음에 탄핵 반대 반. 그런데 한쪽은 탈당해서 당을 만들었고 예. 또 당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요. 내가 보기엔 한동훈 대표 말은 맞잖아요. 국민들 80%가 불법 개혁, 반헌법적 개혁 탄핵해야 된다고 하니까 직무 정지시켜야 된다. 예.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쫓겨났고 탄핵 반대한 다수의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분들이 지금 당에 남고 예. 권성동 비대위원, 원내대표란 말이에요. 직무대행 겸임이고. 예. 그러면은 이 당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느끼는 간극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저는 오늘부로 수권 불능 정당이 됐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와 같은 소수자, 그러나 탄핵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맞고 이분들이 당의 어떻게 보면 승리자가 되고 점령군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탄핵을 부결시키자고 하는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들이 승리자가 되고 예, 당내에선 점령군이 돼버린 거예요. 대표를 그만두게 하고. 그러면 이 모습을 보고 앞으로 전개될 일은 빤하거든요. 당장 뭐 탄핵 찬성자 징계해야 된다. 국민들 눈높이 하고 완전 정반대로 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저는 뭐 최세선 수석께서 뭐 민주당 입장을 가지고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곧 이제 뭐 다시 뭐 정치의 절대적인 기회를 맞이했다 생각하지만은 국민의힘이 지금 방식의 대통령 내란 수괴 우두머리 혐의로 뭐 이미 수사 주체로부터 피의자 신분이 돼버렸고 이런 가운데 또 국민의힘마저도 내란이 또 일어나 버리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 된다. 뼈를 깎는 자성과 성찰. 지난 2016년 한 번으로도 모자라서 또 이번에 또 그 상황을 맞이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보다 더 독하게, 더 아프게 예. 정말 우리 자신들이 반신불루가 되더라도 국민들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빼저린 처절한 진정성을 가지고 이 당 또 최신을 보수 정치의 길, 네. 또 우리가 대통령을 저렇게 만든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금방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왜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민심에 이반된 저런 국정 행위로서 아무리 이재명 대표 중심의 제1당 거대 의석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장관 감사원장을 탄핵시키고 검사를 탄핵시키고 예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날려버려서 정부 운영이 어렵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예. 이게 군을 동원한 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만큼 그런 대통령을 제대로 저런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책임에는 수직적 당정 관계를 자처했던 국민의힘 예. 예. 이 정당이 한동안 국민에게 고개를 못 듭니다. 고개를 들려고 해서는 안 되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는 비대위원장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정말 뭐 당대표로서의 정치력을 발휘한 그런 리더십이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를 오늘 쓸쓸한 퇴장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권성동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경 원내대표가 지금 비대위를 자기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예. 앞으로 정말 과감하게 국민의힘 전체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정말 이거는 인정사정 없이 이 살리기 위한 집도일을 갖다가 정말 국민들이 납독하고 또 독한 사람 제대로 모셨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진정한 보수의 가치의 근본과 기본을 살리는 그런 새로운 정치 집단으로 국민들에게 서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말로는 그렇게 뭐 각오도 하고 뭐 하셔야겠지만 사실 이제
거의 운신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됐어요. 국민의힘은. 그게 아까 얘기한 국민들과의 간극이 더 커져버리고 예. 대통령은 탄핵됐는데 국민의힘은 탄핵을 반대한 정당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리고 승자와 점령군이 탄핵 반대했던 사람들이 승자와 점령군이 됐어요. 예. 앞으로 나는 대선 치르기도 어렵다고 봐요. 우선은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하느냐를 놓고 이거 우선 이 잠룡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대권 주자들부터 누구를 선택해도 하든 그런데 이것을 의견을 통합하고 이것을 정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돼요. 그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죠. 만약에 이번에 똘똘 뭉쳐서 국민의힘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했습니다. 탄핵해야 됩니다. 하고 똘똘 뭉쳐서 했다면 저는 오히려 기회가 올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완전히 오른쪽의 극우적 시각. 이것을 제거해버리는 계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결과는 거꾸로 났잖아요. 예. 그래서 각성을 하고 뼈를 깎고 싶어도 상황이 그것을 용납치 않은 데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들을 자초를 했다고 봅니다. 예.